혼자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.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나를 좀 적당히 긴장시키기도 하고 또 적당히 칭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힘나게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좀 옆에 있을 때 이게 오래 가는데 하다가 보면 아이들 때문에 이제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때 이걸 이렇게 세우는 힘은 이제 좀 옆에 있는 동료 교사들이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뭐 내년부터 다 열심히 해보지 뭐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. 그 1년차, 2년차 무렵에 선생님들 많이 우셨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2년차 여름방학 무렵에 교장 선생님 뵀을 때 얼굴 반쪽이 마비가 되는 증세가 있다. 구안화사 초기 증세다.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셨는지. 이제 이런 거죠. 이게 선생님들이 이성적으로는 어쨌든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죠. 아이들한테 힘든 애들 다 품고 가야 되고,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,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제 교사가 이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일정 부분 뭐 아이들도 뭐 일정 부분 뭘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장하는 모습도 확인하고 내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뭐 이게 좀 검증도 되고 이래야지 교사들도 힘이 나서 하는데 뭐 이건 끝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. 끝이 없다라는 느낌. 좌절하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마디 내뱉는 말들이 정말 그 교사의 그 어떤 그 가슴에 와서 콕콕 박히는 말들, 뭐 이런 말들 하고, 뭐 또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또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도 포기했으니까 뭐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라, 뭐 이제 이런 말들이 툭툭 이제 던져지고, 그럼 뭐 교사들이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죠.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어쨌든 학교에서 강한 규제를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훨씬 덜 듣고 그런 애들이 없으면 교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수업하는데도 조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좀 학교에서 품고 가자.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워낙 누적되는 거죠. 첫 해, 둘째 해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1, 2학년 아이들 전부 다 그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 했던 아이들이고, 그 속에서 뭐 복학생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재학하게 되고, 그때가 아마 제일 좀 힘들었던 때. 그냥 뭐 지리산 같은 뭐 선생님들이 아파서 학교 못 오고, 그 통화해 보면 막 그냥 뭐 눈물만 흘리고,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뭐 교장도 역시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시간대는 그냥 그냥 버텨 넘어가셨던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어쨌든 뭐 외부에서 이거를 좀 치유해 주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. 내가 볼 때. 이거를 뭐 결국은 이제 우리 구성원들끼리 좀 서로 좀 힘을 모으고 마음 나누고 뭐 이제 이러면서 서로 좀 다독이면서 뭐 이겨내는 거지. 이거를 뭐 어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무슨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해주고 그러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여전히 아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이들로부터 치유하는 게 가장 큰 치유죠. 완전한 치유고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한 2년쯤 지나면서 뭐 어쨌든 뭐 겉으로 보면 아이들이 여전히 그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1년, 2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미 이제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따뜻한 아이도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기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. 3년 차 때는 어땠어요? 뭐 3년 차 이게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. 그치? 아이들 만난다는 게. 지금 이제 우리가 5년 차 아이들이 입학을 했는데 뭐 이제 또 다른 고민인 거죠. 아이들은 좀 다른 아이들이지만 여전히 이제 학교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.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해주고 또 처진 아이들은 또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 하지. 그게 이제 교육의 역할인데 힘들었던 애들은 어쨌든 이제 힘든 것도 안 됐던 아이들, 학교 생활 자체가 안 됐던 애들을 막 어느 이제 그 학교라도 좀 다니게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어쨌든 좀
참고 앉아 있게 하고 뭐 이런 게 어쨌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잘 되는 애들, 이런 애들에게는 교사들이 좀 정신적인 피곤이 있을 수 있죠. 잘하는 애를 더 이제 좀 점프를 시키기 위해서는.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좀 수준이 있는데 어쨌든 뭐 육체적으로는 그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. 뭐. 근데 여전히 이제 다른 학교하고 또 비교해 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, 학부모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뭐 개인 생활을 조금 더 유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늘 죄송한 거죠. 이렇게 얘기 들으면 진짜 이렇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특히나 좀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, 그에 대한 이렇게 좀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런 게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건 아마 우리 아들내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. 아들내미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어쨌든 그 선천성 그 좀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났죠.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되게 이렇게 좀 힘들게 컸고 또 나는 이제 이렇게 그 강원도에서 이렇게 경기도로 넘어오고 이제 애들하고 식구들은 이제 강원도에 있었고 이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 본인들 힘든데 이제 엄마도 학교 가고 뭐 집에 아무도 없고 뭐 이 속에서 이제 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컸죠. 응? 뭐 그런 속에서 이제 뭐 자신감도 좀 부족했을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제 뭐 또 그 옆에서 보면서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잠자는 모습 보면서 나는 또 이제 새벽에 이쪽으로 넘어왔고 뭐 하나도 좀 이렇게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제 회한들이 좀 있죠.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에서 힘든 애들 보면 특히 이제 아들 생각들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. 교사 입으면 어땠습니까? 근데 지금도 이제 그때가 제일 좀 행복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내 아이들과 뭐를 또 이렇게 좀 어쨌든 일상에서 뭐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,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뭐 제일 좀 그때가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교사로서 어쨌든 내가 우리 학급의 아이들과 뭐 늘 좀 버거워할 때 그 버거움들을 좀 나누고 또 좀 더 좋은 그 방법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어떤 성장을 위해서 뭐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임 툴, 뭐 이 판이 있었다는 게 그 시절이 지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양평에 계실 때 종고 오셨잖아요. 거의 이제 시골 그 당시는 꽤 시골이었을 테니까 좀 참 어려운 아이들도 많았을 테고 힘든 시기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애들 자체가 이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뭐 뭔가 이제 아이들하고 좀 잘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잘 그 학교장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 또 교장 선생님에게 또 좀 동조하는 뭐 이런 이제 그룹들 사이에서의 첨예한 뭐 교육적인 방법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이제 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장 선생님과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했고,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소모임도 만들고,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좀 다양한 교육 실천들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죠. 그때 만드신 모임이 닫힌 교실 10명. 그 시작은 이제 거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되죠. 2000년대 초반부터. 그때 이렇게 지금과 같은 수준의 큰 모임을 뭐 그때부터 이렇게 꿈꿨던 건 아니고, 어쨌든 학교 생활이 이제 학교 생활이 힘든데 여전히 교사는 이제 파편화되어서 이제 개별적인 수준에서의 고민들을 안고 이제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힘든 선생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좀 고민을 나누고 자료도 좀 공유하고 방법도 같이 찾아보고, 그리고 또 뭐 격려하고 뭐 위로하고 뭐 지지하고 그러면 좋겠다. 그런 아주 순수한 모임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늘 이렇게 문제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푸는,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해 나갈 수도 있는데
늘 동료들이랑 같이 풀고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수준으로서의 고민과 이제 그 아이들 만나는 것 갖고는 그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교육적 효과나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이제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. 예,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늘 좀 선생님들하고 함께 연대하고 또 좀 꾸준히 하고 연대해야 꾸준히가 가능하거든요. 혼자는 쉬 지칠 수밖에 없어요.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나를 좀 적당히 긴장시키기도 하고 또 적당히 칭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힘나게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좀 옆에 있을 때 이게 오래 가는데 하다가 보면 아이들 때문에 이제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때 이걸 이렇게 세우는 힘은 이제 좀 옆에 있는 동료 교사들이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뭐 내년부터 다 열심히 해보지 뭐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교사를 이렇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. 가르칠 교자 말고 사귈 교자를 쓰는 교사다.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랑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서로 배우는 관계다라고 얘기하지만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늘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살아왔던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고 뭐 선생님들 앞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교장으로서 특히 이제 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연대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체근하고 성찰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뭐 이러는 기회로 삼는 거죠.